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협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란전 종전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볼 텐데 머지않아서 종전 협상 된다. 평화협정 때 내가 사인하러 갈 수도 있다.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re you considering extending the ceasefire with Iran? With who? With Iran? We're doing very well, I can tell you. Maybe it'll happen before that. I'm not sure it needs to be extended. They're willing to do things today that they weren't willing to do 2 months ago. Probably, maybe over the weekend.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s. We had to make sure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weapon. And we're at that. They've agreed to that. They've totally agreed to that. They've agreed to almost everything. Would you ever go to Pakistan to seal the deal yourself? I would go to Pakistan, yeah. Pakistan has been great. They've been so good. Islamabad, I might go. Yeah, I might go. If the deal is signed in Islamabad, I might go. 평화협정 서명에 직접 갈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지금 파키스탄의 어떤 중재팀이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굉장히 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협상이 한 9분 응선까지는 넘어왔다고 9분 응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신문에서 보셨듯이 그 파키스탄의 국방총사령관 아무르 장군이 지금 그 이란을 방문했죠. 이란을 방문해서 뭐 아마 그 갈리바프 그 의회 의장까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 중재자의 최고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란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세한 뭐 협상 이 차원 이것이 아니고 최고 그 양국 그 순회 간에 뭔가 좀 의견이 교환될 필요가 있어서 간 것 같고요. 저 회담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이번 주말도 가능했을 텐데 지금 최신 그 파키스탄 보도를 보면은 저 아무르 장군이 지금 오늘 또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이란에 가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또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워싱턴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제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르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에요? 지금 파키스탄의 최고 실권이죠. 저 사람이 원래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지금 해군, 공군, 상군을 다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좋네요. 아모르. 하여튼 좀 우리말은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총리가 있지만 파키스탄에 지금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4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파키스탄 군 참모장하고 상당히 그 긴밀한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고 그래서 저 장군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다가 또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직접 갑니까? 이번에 잘 되면은 갈 수가 있죠. 이거는 갈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본인에게 만족스럽게 또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내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았고 지금 중동의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문건이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파키스탄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분주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종전협상 타결 협상이 될 수 있는 그 주변이 굉장히 분주하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파키스탄 2차 협상 개최 움직임, 도심 속 요새라고 불리는 세레나 호텔. 이름은 세레나인데 요새예요. 400개의 객실 갖춘 최고급 숙소, 사실상 파키스탄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종전 협상 당시 대형 행사장, 접견실, 연회장, 현재 요곳의 보안 조치가 굉장히 강화 중이다. 라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빠르면 주말에 막판 협상이 여기서 개최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마 저 호텔에는 아마 일반 투숙객은 지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협상할 때 일반 투숙객도 다 내보냈어요. 보안 유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2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 투숙객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안 점검하고 2차 협상 준비하는 그 실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협상장인데 세미나실 같은데 곱지네요. 저 5성급 호텔, 파키스탄에서 최고 좋은 호텔 중 하나죠. 파키스탄 최고 좋은 호텔. 5성입니까? 5성.
이곳에서 주말에 빠르면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신호는 중동의 변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휴전도 타결이 됐다는 겁니다. 다행인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레바논과 평화 구축할 역사적 기회가 왔다. 이브하임 알무사위, 헤즈볼라죠. 이스라엘이 적당히 중단할 경우 휴전 준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이다. 라며 열흘 휴전이 발효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였는데요. 김기표 의원님, 다행입니다. 그 주변 어떤 분위기들이 다 잘 만들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어떤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휴전도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다 믿을만 하냐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휴전이 좀 가까웠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휴전 소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이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반군인데 그 부분이 사실 다 이란 전쟁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끝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미국이 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휴전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휴전이 좀 가까워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희망을 좀 갖게 해봅니다. 그렇군요. 휴전 종전이 돼야 호르무즈 문제가 풀리고 원유 문제나 여러 에너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도 다 원활하게 좀 풀리거든요. 호르무즈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보시죠. 한 말 물러선 이란, 이게 먹힌다니까요. 김규식 교수님, 여기 한번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먹힌다니까요. 역봉쇄가. 전성 원장님이 야 이거 나 생각 못했다. 기가 막힌 작전이다. 라고 논평 주셨는데 이란이 지금 물러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온 세계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그런 우리도 봉쇄한다. 거울 치료 아닙니까 이거? 거울 그러니까 치료. 너도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거. 역봉쇄를 통해서 사실 이란 측에서 상당한 고민이 컸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서로 간의 카드를 교환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휴전이라는 것이 이제 무르익는 분위기가 저기에 이제 이란 측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도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휴전에 합의했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제2차 휴전 협상이 이번 주말이라도 열려서 지금 다음 주로 되어 있는 휴전 마감 시한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트럼프가 말할 정도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휴전 마감 시한 이전에 끝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주말 사이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일부 보도를 보면 트럼프 측에서 이란에 대해서 이제 재건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란이 그동안 계속 경제 제재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이른바 묶여있는 자산 동결된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좀 서로 교환하면서 일정 정도의 휴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측에서 오만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쪽하고 오만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오만 쪽으로 다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내놓는 것은 통상적인 과거 전쟁 이전에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 그 통행을 생각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저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듯이 해협도 좀 넓힐 수 없습니까? 저 좁아가지고 맨 저럴 수 없으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가운데 실종됐던 3,508억 원짜리에 이렇게 비싸요? 미국 드론이 실종됐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거 3,500 얼마요? 8억.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신 유영원 의원님, 저희 저렇게 비쌉니까? 네, 저게 이제 트리톤이라고 이 해양 감시를 주로 하는 무인 정찰기인데 네네. 글로벌 호크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우리 공군도 도입한. 네. 그러니까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전략 정찰기인데 그것을 해상 감시용으로 개조한 게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이 네. 인어공주 아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옛날 그리스 이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이번에만 저렇게 격추도는 추락한 게 아니고 2019년 6월에도 이란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한 15km 이상 높이 나는데 대공 미사일 중에 최대 요격 고도가 한 20km 가까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란 대공 미사일 중에 비교적 고고도를 유교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에 2019년 요격된 적이 있기 때문에 3,500억짜리인데 저 떨어지면 아까운데. 네, 저게 굉장히 큽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예. 굉장히 비행기 수준으로 굉장히 크고 스텔스 성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격추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음속 이하 예.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격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게 격추가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상으로 추락한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몇 년 전에도 격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대로 격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MQ-9 그 리퍼랑은 다른 겁니까? 네, 저거는 이제 그 MQ-9 리퍼는 영화에 보면 이제 킬러 드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로 반군 지도자, 알카에다 지도자도 암살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MQ-9 리퍼라는 거고 네. 이거는 공격 기능은 없습니다. 트리톤은 정찰만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항공기죠. 저 예전에 그 국방부 출입할 때 네. 유영원 의원이 이 국방부 기자실의 최고참 선임 기자였는데 중동 어디에서 이상한 신무기가 나오면 국방부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취재를 하면. 그럼 제가 타사 선배이긴 하지만 유영원 그 의원 그 기자 자리에 가서 선배 저거 무슨 무기예요 하면 서랍에서 항상 그 자료를 꺼내주셨던 기억이 나는 하여튼 대단한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트 헥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 이란이 이 마지막 종전 협상을 걷어찬다면 즉시 전투 작전을 재개하겠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for as long as it takes, we will maintain this blockade, successful blockade. But if Iran chooses poorly, then they will have a blockade and bombs dropping on infrastructure, power, and energy. 지금 사실은 전성 원장님, 네. 미군의 상당수 병력이 이란 근처에 다 집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특전사 나오셨지만 이런 사람들 막 수백 명이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실 또 그 호르무즈 해협 앞에 네. 그 항공모함이 지금 세 척이 지금 포진하고 있지 그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정책이 소위 힘을 통한 평화. 네.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상대를 압박해서 이제 평화를 달성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대외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보통 한포 외교라고 하죠. 예. 과거 일본이 이제 개항을 할 때 그 페리 제독이 일본 동경호 그 에도만 앞에 함선을 갖다 놓고 협박을 해서 일본을 개항시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이 저런 그 힘을 통한 평화, 한포 외교. 한포 외교 이 이란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이제 재미난 것은 저 헥세그 장관이 이란 정부를 새로운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미국 정부가 지금 모지타바를 포함한 현 수뇌부를 새로운 정권으로 본다는 얘기. 예.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가 됐다라고도 표현한 바 있는데 종전의 분위기에 무르익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잡히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공중 구비유 중인 B-21 차세대 폭격기를 공개했습니다. 자, 신무기 나오면 뭐라고요? 유영원 의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그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네. 기존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B2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2 있죠, 큰 거. 그거를 이제 개량한 신형 폭격기로 보시면 되고, 근데 크기는 B2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형태는 이제 비슷하고. 귀엽게 생겼는데요? 예, 아주 귀엽게 생겼죠. 예. 그래서 공중 구비기하고 비교해 보면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약간 거를 지금 수족관에 있는 가오리 같이 가오리 같이 예, 좀 그런 형태인데 네. 이 B2에 비교해 보면 B2가 이제 레이더에 조그만 새 정도의 크기로 잡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텔스하면 아예 안 잡히는 걸로 네. 많이 생각하시는데 잡히긴 잡힙니다. 잡히긴 잡힌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항공이나 이런 게 레이더 스코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이 너무 작아서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B2 같은 경우는 이제 새가 잡힐 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 B-21 같은 경우는 골프공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 이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 거의 매우 낮은 이제 그런 게 특징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공개한 거 1회 주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군사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 스텔스기는 공기 흡입구의 크기, 형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레이더 반사 면적, 전문용어로 RC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어떤 특성이 있고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정면 사진만 공개했어요. 근데 이것도 공개할 때 몇십 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공개했는데 이번에 위쪽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이제 군사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럼 지금 미국이 저거 공개한 거, 신무기 공개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 아직 쓰지 않은 카드도 있다.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고 딜 맺자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